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이곳은 인생의 황금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노년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데 돈 쓸 걸 그랬어요. 70이 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소비와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어떤 선택이 후회로 남는지, 또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아끼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김영호 70 어르신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사지 말걸. 수십 년간 모아온 후회와 아쉬움이 주름진 눈가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70이 되고 보니 제일 후회되는 소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기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후회들, 그리고 그 후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했습니다. 40대와 50대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진정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체력도 기회도 많이 줄어든 후였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운 것은 불필요한 체면, 치레와 과시적 소비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명품 구매, 필요 이상으로 큰 자동차, 주변 권유에 이끌려 한 부동산 투자, 무분별한 저축성보험 가입 등이 그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소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저 허망한 허영심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과도한 지출도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더구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 경제적 여유 없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소비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늘 뒤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회 속에서 다음 세대는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김영호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에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영우입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본 광경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시간이면 오시는 78세쯤 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퇴지를 줍고 계시더군요. 어느 날은 그분이 재활용함 안을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실 뻔한 걸 제가 부축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직도 반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처럼 중산층으로 살았던 분이겠구나 싶더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30년간 자영업을 하시다가 IMF 때 사업이 망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아내 병원비 대느라 모아둔 돈을 다 쓰셨답니다. 나도 처음엔 부끄러워서 밤에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감지덕지하죠. 하루 78시간
일해서 10,000원 벌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8년 후면 제 나이가 그만큼 됩니다. 지금도 관리비 내기 버거운데 그때는 저도 저렇게 될까봐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아내도 걱정이 되는지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을 쉽니다. 저는 30년간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자녀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모아서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장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퇴직금을 전부 대출 상환에 써버린 것입니다. 부동산은 실패 없는 투자라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56세에 찾아온 내경색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4년이나 일찍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연금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급까지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기를 버티려고 저축해둔 돈을 하나둘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당뇨병 치료에 매달 4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의료비, 꼬박꼬박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 건강보험료는 저희 부부의 살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현금, 흐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임대료 수입보다 관리비와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부동산 투자가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겪는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월 29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의 단순 업무에 불과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조차 40, 50대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70대의 구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기술직 경력이 있는 분들은 60, 70대에도 지방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예정된 만큼 이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마세요. 돈을 벌 기회는 또 올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 대비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출생연도별로 차등화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인해 각 세대별로 준비 방안을 달리해야 합니다. 1960만 1964년 출생자의 경우 63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되지만 그만큼 은퇴 준비 기간도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 23년의 공백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5만 1968년 출생자들은 64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보통 60세 전후 은퇴 시점부터 약 4년의 소득 공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장 긴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소득 공백기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매월 최대 3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이 있어서 또는 자녀가 있어서 하면서 신청을 망설이시는데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한 달이라도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받지 못하시는 거니까요. 또 매년 선정 기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도, 공원 관리 같은 일들이죠. 3,040시간 일하시면서 월 3,06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아파트 택배 보관, 복지시설 관리 같은 일들인데요.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7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시장형입니다. 실버 카페, 공동작업장, 반찬 가게 같은 것들이에요.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보통 월 8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일자리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스쿨존 교통지도를, 오후에는 택배 보관실 관리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른 일자리를 연결하시면 수입도 늘리고 체력 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식비를 절약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무료 급식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신청해 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복지관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밑반찬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4가지 반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저녁과 아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나 마켓 이용권도 종종 나눠준다고 해요. 이런 정보는 복지관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넷째,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 복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73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110만 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12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인 경우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3년에 한 번씩 집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재산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일반 재산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텃밭 가꾸기로 식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서 상추, 쑥갓, 부추 같은 쉬운 채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화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 상추는 파종 후 한 달이면 수확할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딱입니다. 겨울에도 텃밭을 포기하지 마세요. 채소값이 많이 절약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텃밭에 나와 식물을 돌보는 일이 건강에도 좋고 생활의 즐거움도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얻은 소중한 깨달음과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조언을 담아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미래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당장의 필요와 욕구에 끌려 소비하기보다는 먼 미래의 나를 위해 더 많이 저축했어야 했지요. 특히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중요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써보겠나 하는 생각으로 소비했지만 그때 조금만 더 절제했다면 지금은 한결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 과로와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이 지금 와서 건강에 빨간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보태는 것을 넘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유대감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나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거나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